자, 이번 여행은 사우스 레이크 타호입니다. 리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약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저는 사우스 레이크도 사실 처음 가봐요.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은퇴하면 갈라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왔는데 이 레이크는 진짜 스케일이 다 크네요. 나무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레이크가 말이 레이크지 무슨 바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다는 딱 일면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크는 360도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진짜 큰 바다 같았습니다. 이제 헤븐리 러지라는 스테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진 않고요. 작은 편인데요. 산장같이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크에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띠이 낚시꾼의 꿈이었는데 그 물고기 장식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이 방 디스크립션에 키치넷으로 떴었는데요. 저는 키치넷이 작지만 모든 걸 갖춘 그런 키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불로 조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와인잔 둘 빼고는 다 플라스틱이었고요. 이 옷장 안에는 여벌의 담요와 수건이 들어있었어요. 이제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굉장히 아담했는데요. 작은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변기, 바로 그 옆에는 작은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추워져서 좋았어요. 왜냐면 화장실이 크면 추울 때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식들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저는 사람이나 물고기나 입 때문에 망한다 라는 그 사인이 너무 웃겼고요. 다른 장식들 역시 굉장히 고심해서 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선셋 타임인데요. 나가보려고 해요. 이곳의 이름은 네바다스 비치입니다. 비 할 때 발음이 길어야 돼갖고 좀 어려워요. 또 하나 어려운 거는 sheet가 있죠. 각종 새들의 발자국이 너무 귀여워서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에 취미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요. 스테이에 돌아와서는 퍼즐에 전념했는데요. 저는 완성한 다음에 벽에 걸고 싶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딱 한 조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걸지 말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입니다. 스테이에서 제공한 커피랑 코코아를 싸들고 선박을 탈 예정인데요. 선박의 출발 시간 30분 전에는 보딩을 마치라네요. 선박 측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요. 무료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서 파킹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파킹비가 크레딧 카드 온리 12불이었어요. 비록 12불이 더 들었지만 여행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스를 탈 경우 버스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남들 다 내려주는 시간 기다렸다가 나 내려주는 것까지 그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돈 12불 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차를 세우고 보딩 하러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선박의 가격은 한 사람당 100불입니다. 총 운행 시간은 넉넉 잡아 3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레이크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맵에 보시는 에메랄드 베이 갔다 오는데 3시간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배를 탄 시간은 12시여서 4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했지만 중간부터 비가 일찍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시부터는 내렸던 것 같아요. 이런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에메랄드 베이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부자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재력가였던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으로 굉장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인이 이 에메랄드 베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미 이 땅을 소유하고 계셨던 얼음스트롱 가족한테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주고서 사게 됩니다. 이 여자분의 꿈은 스캔디나비안 스타일의 캐슬을 짓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스웨디쉬 아키텍트인 자기 조카한테 공부할 것을 부탁했고 둘이 같이 스캔디나비아 여행을 해서 아키텍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짓게 되었대요.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 보이는 약간 작은 건물 보이시죠? 이것은 그 여자분이 소유하셨던 티하우스인데요. 지금은 밴달리즘으로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캐슬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부자 부인이 캐슬하고 티하우스 드림을 갖기 이전에 이 에메랄드 베이를 좋아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캡틴 리처드 딕 버터인데요. 이분은 특히 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 섬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은 파넷 아일랜드인데요. 이 섬에다가 자기의 커티지를 짓고 살았대요. 어느 한날은 이 섬으로 돌아오다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위스키를 그 물에다가 탔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는 본인 발가락을 자르는 상황까지 갔어야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발가락 자른 것을 작은 상자에다가 담아갖고 열어서 보여주고 그랬대요,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야기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캐슬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 부인이 지었던 스캔디나비안 캐슬입니다. 그러면 다시 캡틴 딕 버터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곰 소리도 들린다고 하고 산사태도 여러 번 났고 죽을 뻔한 적이 많았대요. 근데 캡틴 딕 버터가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섬 안에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자기가 직접 지은 관짝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계시가 올 때 그 관짝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동굴만 돌로 막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맞은 점은 뭐냐면 강풍이 와가지고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파된 배 조각들은 찾았지만 캡틴의 시신은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10월 안개가 짙은 날 캡틴의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대요. 왜 돌아다니냐면 본인이 지은 관짝에 들어가고 싶어서 손을 뻗친다고 합니다. 그런 괴담이 돈대요. 어쨌든 아까는 비가 꽤 많이 왔었고요. 지금은 비가 좀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또 오더라고요. 이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2층과 1층은 실내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따뜻했고요. 이 배의 이름은 딕시였는데요. 자기네들 말로는 배가 커가지고 편하다고 합니다. 배가 크면 뭐가 좋냐면 흔들림이 덜하대요. 물론 레이크라서 물결이 적겠지요. 근데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멀미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카탈리나 아일랜드 갈 때 모로베이에서 웨일 워칭 갔을 때 멀미했던 거 생각했을 때 네, 확실히 이 배가 편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편안하고 즐거운 라이드를 마친 뒤 이제 음식점에 가게 됩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때는 이 집은 구글에서 바비큐 검색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콤보 추천합니다.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매운 걸 잘 안 먹기 때문에 콘 차우더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분이 실수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앞으로 이 숲이 왔을 때 저는 이 숲을 시킨 적이 없다고 했더니 자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팁 드릴 때 팁 플러스 그 숲 가격까지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나서 이제는 노스 레이크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동네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길에 파킹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고요. 그리고 사우스 레이크에 비해서 좀 더 도시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초 후에 보여드리는 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1센트로 만들어진 베어 패밀리예요. 20만 개 이상의 페니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비가 그 후로도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 전날 일기예보에서는 한 3시간 정도? 25% 정도의 레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한 8시간 정도 100% 레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엑스드로잉이라고 왜 도끼 털겟에다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게가 잘 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20분 정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스테이에서 조금 쉬고 나와서 우리도 조인하자 이랬다가 쉬다 보니까 벌써 8시가 넘어가고 그 집은 9시에 닫고 그래서 결국엔 못 갔죠. 이제 추워서 벽난로를 틀고요. 마지막 밤이라서 아쉬워서 스테이 주위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주위에 이렇게 바비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제는 비가 와서 못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페인트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스티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보다시피 다 복사하듯이 색깔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리고 저는 이 디테일도 좋았어요. 거울 주위에 있는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벽에도 있거든요. 오전 11시가 체크아웃 타임이라서요. 그 전에 핫초콜릿하고 커피를 만들어서 떠날 겁니다. 오늘 일정은 에메랄드 베이 근처에 가보고 이글 폭포 있는 데 가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노스 레이크 쪽에 가가지고 비치를 하나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이글 폭포수를 향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진 않아요. 물줄기 보세요.
네, 제가 생각했던 폭포랑 완전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트레일 좋아하시는 분은 적어도 한 20분 왕복으로 걷게 되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역시 파킹이 프리가 아니었는데요. 이날따라 그 파킹 돈 받는 그 기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Have a nice day. 그리고 프리 패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한 5분 정도 더 걸으시면 길에 무료로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요. 돈 내게 돼 있는 파킹도 그렇고 돈 안 내게 돼 있는 파킹도 그렇고 다 꽉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뺑뺑 돌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경치가 정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둘러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노르트 레이크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경치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뷰 포인트 같은 곳에 차를 잠시 세우고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킹스 비치에 잘 도착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스 레이크 쪽에 프리로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사우스 레이크보다 훨씬 많습니다. 확실히 비가 오던 어제보다 해가 뜬 오늘이 훨씬 경치가 예쁘더라고요. 하늘은 푸르고 숲도 푸르고 물은 정말 맑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바다가 아닌데 잔잔하게 물결이 자꾸 치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사랑의 증표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았으면 자물쇠를 하나 가져갈 걸 그랬어요. 그렇게 아쉽지만 비치를 뒤로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이 햄버거 집이 꽤 유명한가 봐요. 리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레귤러 버거를 시켰어요. 아웃도어 시팅은 이렇게 생겼고요. 솔직히 인앤아웃 버거 패티보다 여기 고기가 좀 더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아이스크림 가게를 향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집은 이렇게 토핑을 그냥 준대요. 그리고 제가 스몰 사이즈를 시켰는데 엄청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분이 이거 large 사이즈야? 이랬더니 담아주신 분이 아니 스몰 사이즈 달라고 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밖에 앉는 곳은 보시다시피 약간 하와이안 풍입니다. 너무 예뻤어요. 이게 제 아이스크림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스크림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 집은 종류가 35가지라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35가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 가게에 비해서 좀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젤라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하나 하는데 20불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시킨 라벤더 허니 젤라또 맛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킹스 비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레이크 타호의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이크 비글러이었대요. 그렇게 레이크 타호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